자, 이제 30번 어휘 추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봤던 단어 있었죠? 첫 번째, price, 가격. fundamental입니다. 기본적인 또는 근본적인이라는 말로 더 잘 씁니다. 근본적인. 자, drop 하면 하락하다. consider, 생각하다 또는 고려하다. 이거는 좀 별표해 주겠습니다. chances are 다음에 괄호 열고 that도 하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chances are that moreover 게다가 probably는 아마 worse 하면은 가치가 있는 cheap 싼이죠. 반대말이 뭡니까? expensive죠. 자, 코스트는 좀 뜻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명사로서는 그냥 비용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쓸 땐 비용이 들다. pay 지불하다, amount는 양, notice는 의식하다. 그리고 또 뭐죠? 알아차리다도 되고요. increase는 증가하다. 자, light up인데요. 혹시 light 이때 얘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이 녀석의 과거가 뭔지 알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lighted라고 생각하려고 그랬죠. 규칙 동사 되는데요. 이렇게도 잘 씁니다. lit, light, lit입니다. 문장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건 별표입니다. turn A into B 요구조예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답니다. 여기 써서 A를 B로 바꾸다 이런 느낌이에요. turn A into B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natural light는 자연의 빛 해서 자연광이고 nearly 원래 near만 하면 뜻이 뭡니까? 가까운이죠. nearly 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거의란 뜻입니다. possible 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유형 아마 처음 봤을 건데 잘 보세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법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죠? 어휘 문제라고 보통 말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과 전혀 엉뚱한 단어로 쓴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무슨 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무슨 상? 문맥상이란 말은 글의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글은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글인가요? 흐름이 뚜렷한 글일까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 말은 흐름이 굉장히 뚜렷한 글이었고 이 뚜렷한 흐름과 뭔가 이상한 흐름으로 글이 써진 걸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흐름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고 흐름이 뚜렷하다는 건 뭐냐? 초반부에 뭐가 제일 잘 나오냐? 주제가 나와요. 이 글의 주제. 그럼 그 주제에 일관되게 얘가 뭔가 단어들이 배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첫 번째 키가 여기 있을까요? 요령 1번입니다. 주로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주로 주제문이 처음에 언급된 후 일관성 있게 글이 진행된 이 30번 문제 유형이 이런 글의 유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주로 주제가 있고 이 주제의 일관성 있게 쭉 내려간다는 거죠. 2번 이제 이 일관성 있는 주제를 딱 잡고 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은 안문장과 의미상 연결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문장은 계속 연결돼가지고 같은 일관성 있게 연결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연결고리가 삐딱하게 나온 단어 그걸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찾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건데 한번 가보죠.
자, 보겠습니다. when부터 컴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이죠. 뭐뭐 할 때죠. 자, 값이죠. 값. 무엇의 값일까요? 자, something 다음에 잡으세요.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무조건 뒤에서 형용사 한다더라도 뒤에서 끌만다 했죠. 요까지가 쓰레기 부분이네요. 뭔가 근본적인 또는 기본적인 어떤 무언가의 값이 크게 떨어질 때, 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공기 아니 물값, 물 이런 거 인간의 근본적인 거죠. 이런 값이 크게 떨어질 때 전체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consider 명령문 아닙니까? 그리고 light가 빛을 생각해봐. 자, 중요한 거 하나 또 말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문으로 쓰이면 이처럼 명령문으로 쓰이면 전부 뭐게요? 예시입니다. 예시.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드는 거 맞죠? 이 예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예시가 나왔다는 건 그 앞에 뭐가 나왔을 때 그런 걸까요? 주제가 항상 나온 다음에 예시가 그 다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할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이걸 더 증명하려고 예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문이 될 수 있다? 주제문이고 이 주제문에 이 초점을 다 맞춘 얘가 계속 나 이거죠.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좀 중심입니다. 자, 근본적인 어떤 것의 값이 뚝 떨어질 때 세상은 바뀐다. 좀 세상은 바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chances are that 있고 이때 that은 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요. 아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that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hances are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전부 다 아마라고 그냥 했습니다. 아마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고정된 패턴입니다. 빛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중일 거다? 읽고 있는 중일 거라는 거죠. This sentence, 지금 이 문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장도 여러분 아마 읽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 아래서? 몇 가지 종류 아래서. 무엇의 종류 아래서? artificial이 뭘까요? 인공의란 뜻이죠. 인공의 빛. 우리 지금 형광등 조명 아래서 수업 듣고 있죠. 이게 인공빛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인공빛 아래서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갑니다. moreover, 게다가. 지금 빛을 예로 들어서 빛 얘기로 빠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은 probably 아마도 never thought, 결코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이거죠. 자, 이제 about이 나왔습니다. about은 품사가 뭐다? 전치사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전치사 about과 짝꿍되는 명사 누굽니까? 자, 짝꿍되는 명사 누구예요? 해보세요. 저 문장에서요? 네, 지금 about이 전치사 맞죠? 전치사는 명사랑 짝꿍이어야 되지요. 그 명사가 누군지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whether가 나왔다는 말은 단호출연, 절출연? 절이죠. 그것도 무슨 절? 명사절이니까 about과 짝꿍되는 명사가 완전 길게 뚱뚱해진 거죠. 그럼 이때 whether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절이 whether고 whether니까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될 접속사가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생각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냐 이거죠. 자, whether 속의 주어가 누굴까요? 다시 using이 주어입니다. whether 속의 주어. whether 속의 동사는 was입니다. 그럼 해석해 뭐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 안 해볼 거다? 인공빛을 사용하는 것이 뭘 위해서? 독서를 위해서 이렇게 형광등인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생각 안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조명 아래서 이거 읽는 게 바깥에 햇빛을 보고 읽어야 될까? 아니면 형광 불빛으로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 좀 많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마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light. 저 이승 뭐예요? 아, 이은요 앞에 있는 이 동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예요.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책 읽을 때 자연빛으로 읽을까 인공빛으로 읽을까 어느 곳으로 읽어야 가치가 있는 걸까? 근데 질문 예리했네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또 갑니다. 자, 빛은 자, 이 문장에 또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눈에 보여요. so that 구문이 자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주 안 보인다면 이걸 자주 보고 싶으려면 그래서 복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수와 대시 붙어 있는 거 기억났나요? 수와 대시 딱 붙어 있었을 때 이것도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입니다. 뜻이 뭐였죠? 뭐하기? 위에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수와 대시 떨어져 있는 이것도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예요. 뜻은 뭐냐? 앞에 있는 수가 너무여가지고요. 너무 뭐뭐 달라요. 뭐뭐 하다입니다. 완전 달라요. 붙어 있는 수댓과 떨어져 있는 수댓은 둘 다 부사절은 맞는데 완전 뜻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복습해줘야 그게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지 절대 잡기가 안 됩니다. 복습 안 하면. 부사절이요? 부사절이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부사절을 그럼 괄호로 쳐볼게요. 수도 부사절의 파편이죠. 그러니까 대부터는 다 부사절입니다. 요걸 싹 걷어내면 문장 빼다가 탁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은 주어 비동사가 동사니까 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빛은 너무 뭐해서 너무 싸서 여러분들은 그 빛을 이용한다는 거죠. 뭐 없이? 생각 없이 우리 전기 너무 만약에 이 전기가 에어컨 틀 때만큼의 전기세가 나온다 해보세요. 그럼 빛 하나 켜는 것도 막 벌벌벌 떨 거란 말이죠. 이런 빛은 너무 다 싸다 보니까 내가 이 전구에서 읽을지 자연빛을 읽을지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몇 년도 초기에서는 1800년도 초기에서는요. 이때는 전기가 많이 생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전기 쓸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비싼 거 우리 에너지 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책 한 권만 읽을더라도 형광등을 보고 읽을까 밖에 나가서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맨 처음에 문장 이제 이해된가 볼까요? 근본적인 무언가의 값, 여기에서는 비세, 전기세를 말할 것 같아요. 이것이 크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전기값이 싸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의 흐름이에요. 1800년대 초기만 해도 이선 이거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구냐? would have cost입니다. have가 동사 아닙니다.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정상이죠? 동사의 원형이 와야 정상인데 원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 이게 온 거 보이죠? 여기다가 참고로 적을게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have pp가 탁 오면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로 해석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과거 동사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he may come 해볼까요? 자, 이때 may는 일지도 모른다. 조금 뭐 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온 상태입니까? 오직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앞으로 올지도 모른다. 이거 앞으로의 일이죠. 그러나 he may 다음에 come을 현재 완료로 고치면 어떻게 써야 되죠? come을 현재 have pp인데요. 일단 have는 붙이고 come의 pp가 뭐죠? 그냥 come이었죠. 이렇게 come, came, come이니까 이렇게 쓰면 그는 과거요. what 쓸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는 올지도 모른다 하면 미래적인 의미고 그는 왔을지도 몰라. 옛날 그 시점에 왔을지도 몰라.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려고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지금 몇 년대 얘기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 버렸으니까 순식간에 1800 과거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과거로 해석하게 하려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때 초기만 해도 이 빚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게 한답니까? 비용이 들게 했었답니까? 있었다. 네.
사형식인데요. 여러분에게 400 times입니다. 여러분 time 하면 원래 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s가 붙었다는 말은 이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몇 배 이렇게도 잘 사용됩니다. 이게 몇 배입니다. 그때 말이죠. 빚은 비용이 들게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배? 400배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또 정리할게요. 배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은 뒤에 있는 명사의 몇 배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배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의 몇 배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이 배수사 다음에 지금 명사 보이나요? 왓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이거는 그냥 쓰레기로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떤 것에 400배를 비용이 들게 하는 거죠? 어떤 것에 400배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현재 전기세 내는 그 돈에 400배를 더 냈었어야 될 거라는 거죠. 1800배.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똑같은 빚의 양에 대해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400배 돈을 내야 됐었다 이 얘기입니다. At that price, 그 가격에서는, 즉 400배 더 높은 가격에서는 여러분은 자, would notice는 밑에도 아까 나왔지만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의식하다, 알아차리답니다. 여러분들은 비용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을 거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때 twice는 두 번입니다. 두 번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게 400배나 비싼 값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머 이번에 전기세가 이렇게 나와서 그 값을 전기세를 인식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이나 생각할 거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그 인공빗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용할 거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독서 한 번 하더라도 읽을 때 인공빗 형광등 켜는 거 한 번 더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옛날 시대 때는요. 3번님 8번 그 다음입니다. 증가는이죠. 어디에서의 증가죠? 가격이죠. 무엇의 가격이죠? 빚의 전기세의 가격의 증가는 자, litt는 아까 뭐의 과거인지 기억날까요? lightup이 아까 밝히다죠. 그럼 과거니까 밝혀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밝혔다. 자, 전기세의 상승이 세상을 쫙 밝혔습니까? 아니면 전기세의 하락이 세상을 밝혔습니까? 하락. 그렇죠.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휘상 틀린 단어 있죠. 이거는요. 보통 그 반대말이 정답이에요. 원래는 반대말. increase의 반대말이 뭐죠? 원래는 decrease가 정답이었는데 맞는 말인데 이렇게 이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 때는요. 어떤 원래 정답에서 반대말을 오답으로 항상 만들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 그럼 뭘로 우리는 역으로 이 단어의 반대말이 혹시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걸 넣으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나론니 기억납니까? 나론니 A 보돌 수업 우리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때 나론니 A 보돌 수업이 했었어요. 이때 나론니 A 파트가 요 부분이고 보돌 수업 B 파트가 요 부분인데 이때 A와 B는 단어끼리 와도 되고 문장끼리 와도 되는데 문장끼리 지금 온 거예요. 문장끼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나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 입장에서 볼 때 부정어가 있는 꼴이죠. 어떤 문장에 부정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문문의 구조로 도체가 됩니다. 의문문의 구조. 그래서 나론이 이 A 파트의 주어는 it이었고요. 동사는 turn A into B 아까 우리 외웠던 수구죠. turn이 동사였었어. 근데 지금 의문문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지금 나간 거 눈여겨볼 수 있어요? did가 나갔던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에 만약에 갔었다 그러면 어법 문제로 학교에서 출제가 아주 잘 될 만한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그것은 A를 뭘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밤을 뭘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낮입니다. 이때 이신 뭘까요? 원래 decrease를 말하는 이 값의 하락은 밤을 낮처럼 환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은 그 값의 하락은 허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allow는 몇 형식 구조를 데리고 왔는지 알아요?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5-2형식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큰 건물에서 살도록 허락도 해줬다는 거죠. 어떤 건물이냐? 대야로 꾸며주네요. 쌤왜 올 수는 없어요? 올수에서의 올수는 생략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not only a but also 이렇게 써가지고요. 올수가 거의 이렇게 괄호 안에 이미 묶어서 이렇게 나온 사전까지도 있어. 올수가 아주 잘 생략되니까. 질문 좋았어요. 이 값이 하락이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큰 건물에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냐?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건물에서도 우리가 다 살게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값이 하락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nearly nothing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would be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동사가 왜 떨어졌냐고요?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nothing은 긍정어입니까? 부정어입니까?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면 그 문장이 동사 쪽을 향해서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얘부터 먼저 니은 받침해야 되겠네요. 오늘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가능하답니까? 가능하지 않았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일 뭐 했더라면 인공 조명의 값이 훅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디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almost nothing 하면은 거의 그냥 무죠, 무. 여기는 뭐라고 냈을까요? 공짜라고 막 번역했네요. 공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이때 impossible 하면 안 됩니다. 여기 not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흐름 잡고 단어를 보면서 판단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30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